미국 텍사스주 슈가랜드는 교육 수준이 높은 고급 주거 지역으로 범죄율이 낮고 부유한 교외 도시입니다. 하지만 2003년 12월 10일 평화롭던 이곳에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명의 일가족이 자신들의 집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장남은 살아남았지만 어머니와 차남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남은 사라져 버렸죠. 과거 설탕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슈가랜드라 불렸던 이곳은 미국 평균 가계소득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1979년 12월 31일에 건설회사 감사관인 아버지 켄트와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패트리샤 사이에서 태어난 토마스는 남부러운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부모님은 고급 차량을 몇 대 사주었다고 하니 정말 여유 있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는 머리는 좋았지만 건방지게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7건의 절도 사건으로 체포됐고 범행에 가담하는 그 무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올바르게 자라는 동생 케빈과는 항상 비교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말썽을 부렸고 그때마다 부모님은 뒤처리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로 편입했을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아버지, 교단을 은퇴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한 차남, 정신을 차리고 대학교를 다니는 장남. 이제 그들 가족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2003년 12월 10일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날 오전에 토마스는 패트리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기말고사를 끝냈다며 졸업이 확정됐으니 축하를 위해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자고 말합니다. 당시 패트리샤의 지인에 의하면 그녀는 이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켄트 역시 기뻐하며 고급스러운 해산물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이날 저녁 그들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깜짝 선물로 비싼 롤렉스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그들은 저녁 8시 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남인 케빈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집 안에서 총성이 울렸고 잠시 뒤 케빈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들을 뒤따라 들어갔던 패트리샤도 이어 발사된 총에 가슴을 맞고 쓰러졌고 켄트 역시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죠.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와 다른 가족보다 늦게 왔던 토마스는 가족들에게 총을 쐈던 범인이 자기에게도 총을 겨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스키 마스크와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범인에게 그는 달려들었고 몸싸움 도중 팔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괴로워하는 그를 뒤로하고 범인은 밖에 주차돼 있던 차를 타고 도주했는데 운전자가 따로 있던 것으로 보아 공범이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이 신고하며 그들 가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와 차남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그들의 추모식에 많은 이들이 참석해 살아남은 켄트와 토마스를 위로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절도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침입한 무장강도가 돌아온 그들을 살해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범인은 집안, 특히 침실을 집중적으로 뒤진 듯 했는데 침실의 모든 서랍이 정갈하게 반 정도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빈집털이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기에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다 보니 서랍 같은 경우는 완전히 뽑아서 바닥에 털어버리는데 정갈하게 반 정도만 빠져 있다는 건 좀 이상했습니다. 거기에 집 안에는 대충 보아도 손쉽게 가져갈 비싼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범인이 사용한 총이 피해자인 차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남은 그 총을 집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금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범인은 그걸 찾아내 그들을 공격한 것이었죠. 금고를 강제로 열려면 지렛대 같은 것이 필요했을 텐데 범행 도구로 쓰기에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범인은 이곳에 지렛대를 가지고 침입했고 집 안에서 비싼 물건들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금고에 있는 총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디에 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 느낌. 범인은 어떻게 숨겨둔 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총은 분명 차남의 것이긴 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에게 총을 선물했던 장남 토마스였죠.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며 토마스를 조사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단 그는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며 저녁을 먹자고 한 것인데 확인해 보니 그는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말고사는커녕 그는 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아 제적된 상태였거든요. 또한 그는 범인이 흑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함께 살아남은 켄트는 얼굴을 제대로 보진 못했어도 백인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를 지적하자 토마스는 어머니가 살해되기 전 제적당한 사실을 이미 알렸고 범인에 대해선 자기가 충격을 받아 헷갈렸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문 내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그는 자기도 총에 맞은 피해자라며 범행에 절대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었기에 이때까지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그런데 얼마 뒤 토마스의 친구라고 밝힌 아담이라는 남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며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그는 토마스가 전부터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의 말에 따르면 그는 가족의 돈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고 지인들과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기에게도 부탁했지만 거절하자 토마스는 입막음의 대가로 돈이 담긴 봉투를 건넸습니다. 실제로 그 봉투에서 그의 지문이 나왔죠. 경찰은 그의 지인 중 범행을 도왔을 사람이 있다고 여기며 조사를 이어갔고 그와 친하게 지냈던 크리스와 스티븐이라는 친구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한 결과 눈에 보일 정도로 당황하는 크리스 때문에 경찰은 그들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의를 받아 경찰은 그들의 지문과 DNA를 제공받았고 얼마 뒤 범행 현장인 집에서 크리스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토마스가 전에 초대에 놀러 갔을 때 생긴 흔적이라 주장하며 풀려나긴 했지만 점점 자신에게 조여오는 수사망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초조해하던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것은 모든 범행을 계획한 토마스였습니다. 정말로 그는 가족들을 모두 없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짐승만도 못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남으며 그 계획은 실패했지만요. 2004년 6월 경찰을 피해 토마스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멕시코로 도주했습니다. 그 사이 범행을 도왔던 크리스와 스티븐은 체포됐고요. 자백에 따르면 토마스는 그들에게 150만 달러, 현재는 4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가족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가족을 모두 죽일 수 없다며 그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했다는 토마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가족을 밖으로 유인할 테니 그 사이 크리스가 금고에 있는 총을 꺼내 집에 돌아오는 가족을 살해하자는 것이었죠. 크리스는 계획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의심을 피하고자 토마스의 팔에도 총상을 입힌 뒤 대기 중이던 스티븐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2005년 9월 15일 토마스의 도주를 도왔던 지인의 협조로 그는 멕시코의 세랄보라는 작은 마을에서 체포됐습니다. 6일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토마스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크리스는 2명을 살해한 죄로 30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스티븐은 살인 공모로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토마스의 아버지 켄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아들의 사형 반대를 주장하며 청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내와 차남을 살해한 장남에게 복수가 아닌 치유를 강조하며 벌인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2018년 2월 22일 토마스는 종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형 집행일이었던 이날 그는 40분 차이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용서와 사법적 관용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이 사건. 현재 텍사스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그가 평생을 자신의 죄와 마주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